이제 다 왔습니다. 장 마감까지는 4분 정도도 채 남지 않았고요. 양쪽 지수 흐름들 그리고 마감을 앞두고서 대표적인 몇몇 종목군들 시세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보합권 정도. 근데 막판에 약간 변동성이 나오네요. 기분 좋은 변동성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위쪽으로 쭉쭉 지금 뻗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구간이라는 점 감안해서 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81% 정도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21.49포인트 정도 선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인데요. 오늘 장중에 고점이 2420선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대로 이변 없이 끝나면 종가가 고가가 되면서 오늘 양봉 형성되며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3거래일 연속된 반등 그리고 또 강한 양봉 흐름으로 추세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시세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속해서 너무 강하게 에너지를 뿜어냈던 탓인지 오늘은 잠잠합니다. 현재는 약부하권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770선 부근입니다. 현재 0.18%의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고가와 저가 딱 그 중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 정도 수준으로 3거래일 만에 조정받으면서 770선 부근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소 좀 오가는 팽팽한 줄다리기 국면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 대표적인 키워드는 에너지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라든지 그리고 신재생 연료 이쪽 나란히 다 좋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기도 했고 이에 따라서 화석연료 쪽 석유라든지 석탄 쪽도 나란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유럽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의무 비율을 조금 더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라는 내용이 또 장중에 전해지면서 태양광으로 시작해 풍력으로 맥이 확산되면서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았습니다. 에너지원 하면 이제는 또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정부의 대표주자들이 지금 유럽으로 출격을 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정부 인사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들이 모두 다 함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CS 베어링 풍력의 대표주자 이 종목이 결국에는 상한가 들어가네요. 장중에도 슬슬 고점을 높이더니 결국에는 상한가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잔량이 10만 주여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마감 무렵에 에너지가 좋아가지고요.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거래 마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슨이라든지 CS 윈드 그리고 동국 SNC 등의 이 풍력 관련된 종목군도 좋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보시면은 8% 9% 정도의 강한 상승으로 이와 관련된 풍력주들은 양봉이 뚜렷하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OCI 확인하겠습니다. 7% 정도 이 태양광 쪽도 양봉이 상당히 좀 길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SDN도 10%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신재생 에너지 파트 강하다라는 점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장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우진 보겠습니다. 현재 6%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신기계 등의 종목군 6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정리가 됐고요. 워낙에 그동안의 흐름이 불안했고 또 약간은 좀 못 믿어온 우리 증시였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출렁출렁 될 때마다 약간 좀 마음이 덜컹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 마무리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면요, 국내 증시 정리하기 전에 주변국 상황 보겠습니다. 주변국도 오늘은 이렇다 할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체로는 보합권 내에서의 잠잠한 흐름이었다가 우리 증시도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오후에 조금 더 탄력이 좋아졌는데요.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 증시도 후반에 더 나았는데요. 먼저 니케이 225 지수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올랐습니다. 0.66% 정도의 상승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의미 있는 점은 바로 27,000엔 선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27,049.47엔대에서 오늘 거래 마무리됐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27,000선 위에서 종가 형성되면서 다시금 본래 궤도로 접어드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본 증시입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오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권 헤맸었는데 지금 탄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고 빠르고 강력하게 고점을 높이면서 우리 증시 좀 오른 줄 것 같았는데 주변국 증시 보니까 좀 부러운데요. 중국 증시가 지금 3,400선을 뚫었습니다. 현재는 0.72% 정도까지 탄력 붙으면서 3,403.79포인트 정도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상당히 분위기가 양호한데 중국 내부에서 호재성 이슈가 있다면은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다늦게 무슨 코로나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중국 지역에서는 조금은 이 글로벌 분위기보다는 조금 뒤늦게 상해 지역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었죠. 따라서 완화 추세도 조금 느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완화 분위기 속에 이 상해시가 오는 29일 내일부터 감염자가 없는 지역의 식당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들립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리오프닝 분위기 형성되면서 이 부분 중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나란히 좋았고요.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흐름도 살짝 엿보겠습니다. 미국도 패턴이 비슷한데요. 우리 증시 후반에 좀 오를 때 에너지 좋아질 때 그때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빠르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진행되는 동안 내내 미국 야간 선물은 0.5% 미만의 강보합권 정도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뚫어내면서 탄력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 미증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어느덧 진정됐습니다. 1,300원 선 장중에 좀 뚫어내는 최근 들어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종가 기준으로 1,300원 선 위였는데요.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확실히 이 부분에서 고점을 확인하고 최근 들어서는 꺾여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오늘장 안정적인 1,280원대에서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종가 보시면은 3원 10전 하락입니다. 1,283원 40전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살펴봅니다. 네, 뚜렷하게 강한 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장 후반에 조금 더 기세를 붙이면서 거래를 마친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사흘째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특히 장 후반 들어서 조금 더 탄력을 붙였습니다. 전장 대비 0.8% 올렸습니다. 포인트로 20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거래 대금은 7조 조금 넘게 집계됐죠. 종가상으로 2,422포인트 기록되었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장 초반에만 해도 사실 흔들리면서 11시 구간에 2,393포인트까지 내려갔던 모습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을 저점으로 하고서 뒤로 쭉 올리면서 상승 전환 만들어냈죠. 그리고 특히나 장 막판 들어서는 장중 고점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 2,420포인트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도 기관도 팔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사들였는데 막판에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는 누적 기준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붙으면서 매도폭을 좀 줄였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 374억 원 정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기관이 878억 원 정도 판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았죠. 일단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은행 업종이죠. 2.64%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기계 업종 2.63% 올랐습니다. 이쪽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등락률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 덕분에 이 업종 지수의 상승 탄력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 1.95%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LG화학의 뚜렷한 강세가 한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의료 정밀에서도 1.94% 올랐죠. 이쪽도 사실 오늘 진단키트주들의 강세도 있었지만 원전 관련주인 우진의 강세가 이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 1.94% 오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에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간 업종부터 보시면요. 전기가스입니다. 1.51%. 이쪽이 좀 뚜렷하게 밀렸습니다. 사실 가스 관련주들의 강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죠. 대표적 항목인 한국전력이 가스요금 인상이 확정이 되면서 오히려 재료 소멸로 급락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스 업종 1.5% 밀렸고요. 그리고 증권과 통신까지도 소폭 내려가는 모습. 이 밖에
서비스와 금융 쪽에서는 0.1에서 3%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사흘째 강세 이어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전장 대비 1% 넘게 올랐죠. 장 막판에 조금 더 매수세 붙는 모습이었고요. 59,4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6만 원대 회복이 되지는 못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SK 하이닉스가 어제와는 달리 변동폭이 조금 더 적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장에서는 0.3% 조금 올랐죠. 95,3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 전지로 가보시면요. 호실적 전망에 어제장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살짝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0.3% 밀리면서 41만 500원에서 거래에 마쳤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함께 호실적 그리고 저평가 분석이 나왔던 삼성 SDI는 오늘까지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죠. 삼성 SDI는 2% 넘게 올랐습니다. 58만 1,0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자, 반면에 이 LG화 이쪽의 상승 탄력 더 강했죠. 오늘장에 유난히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시총 순위도 뚜렷하게 오르면서 LG화학은 거의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57만 원에서 정확히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요새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장 그래도 1% 오르는 모습 81만 5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상당히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는 잘 갔었죠. 자, 그런데 오늘장 악재성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 흡입형 치료제 이 임상 중단 소식이라는 악재를 전하면서 오늘 파란불을 켜게 됐죠. 자, 셀트리온 보시면 전장 대비 0.5% 밀렸습니다. 17만 4,5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 주들 보시면 이쪽에서는 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이버부터 보시죠. 네이버는 1.4% 올랐습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카카오가 조금 부진했죠. 카카오는 0.28% 내림세 7만 1,600원에서 약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동차로 가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미국 전기차 시장 호조에 따라서 이 실적 기대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죠. 자, 보시다시피 현대차가 1.64% 올랐습니다. 18만 6천 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기아도 1.24% 상승하면서 8만 1,9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물산 보실까요? 삼성물산 연속적인 상승입니다. 장 막판에 특히 상승 탄력이 더 붙었죠. 3%가 넘게 올랐습니다. 11만 7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도 2% 넘게 오르는 모습, 그리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까지도 이렇게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죠. 유럽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2030년까지 32% 비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8%포인트가 올랐죠.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소식에 따라서 오늘 태양광과 풍력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부터 보시죠. 대표 종목인 OCI 7%가 넘게 오르면서 14만 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그렇지만 우선주도 5%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 윗꼬리가 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났죠.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SDN 같은 종목은 11%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거래소에서는 CS 윈드가 7%가 넘게 상승하면서 56,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특히 CS 윈드와 함께 움직이는 CS 베어링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은 굉장했습니다. 상한가까지 도달했죠. 풀리지 않은 상태로 거래 마치게 되면서 12,050원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이 밖에 유니슨과 삼강 MNT 같은 종목도 막판까지 상승 탄력을 붙여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방산주들 잠깐 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날아간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그런데 이 체코와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또 폴란드 쪽에서는 이 방산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방산 세일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거래소의 대표적인 방산주들 강세를 보이는 모습 일제히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이 5%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54,6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LIG 넥스원 거의 3% 가까운 상승,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24% 올렸습니다. 이 밖에 현대 로템 같은 종목도 6%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이쪽은 사흘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14% 내림세죠. 포인트로 1포인트 조금 떨어졌습니다. 거래 대금은 6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됐고요. 770포인트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죠. 거래소와 마찬가지 패턴이었습니다. 11시 반쯤까지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60포인트도 잠시 이탈해주는 흐름이었다가 그 뒤로는 저점을 만들고 계속해서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만 결국 상승으로 막판까지 돌려내지는 못했고요. 769포인트, 770포인트 근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외국인이 2,300억 원 이상 매도가 확실히 좀 많았죠. 기관 쪽에서 36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2,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 삼형제가 모두 조정이 나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 밀렸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제약도 2% 가까이 밀리는 모습 76,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위치한 HLB 이쪽에서 사흘째 상승인데 뭐 상승 탄력이 강하진 않았죠. 0.59%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34,300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알테오젠 보시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비슷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보여주지는 못했고 제한적인 상승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67,000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진단 KT주인 시젠 보겠습니다. 시젠 쪽에서는 오늘 원석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 시약 개발 소식에 강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시젠은 전장 대비 2%대 오름세 3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전지 보시면요. 오늘 뭐 LNF만 뚜렷하게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LNF가 전장 대비 2.3% 올리는 모습이었죠. 244,6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 어제장에서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라서 이 착시 효과로 장중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다나 싶더니 오늘장에 뚜렷한 차익 실현 나왔습니다. 전장 대비 6% 가까이 크게 좀 밀렸죠. 127,9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인 천보까지도 0.9% 소폭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는 재미가 좀 없었습니다. 소폭 하락이었죠. 카카오 게임즈 0.7% 밀렸고요. 펄어비스도 0.4% 가까이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죠. 자, 위메이드는 반면에 어제 약세를 좀 보였던 종목인데 오히려 오늘장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위메이드는 5% 상승하는 모습, 6만 원대를 다시금 넘어서는 모습으로 65,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리고 반도체에서 리노공업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사흘 만에 다시 또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리노공업은 2%가 넘게 또 밀렸죠. 131,0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보시면 CJ ENM이 거의 뭐 보합 수준의 움직임이 보여줬습니다. 0.3% 조금 밀리면서 9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 이 종목 어제장에서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이 뚜렷하게 나왔죠. 오늘 전장 대비 2.3% 밀리면서 68,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국내 최초의 원자력 테마 ETF 상장이라는 이런 이슈도 함께 가져가고 있죠. 원전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강세가 나타납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의 관련주들을 좀 묶어봤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장에 특히나 강세를 보였던 건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10% 안팎의 급등세 연출됐고요. 우젠과 한정기술도 강했고 코스닥에서 특히나 BH 같은 종목이 요즘에 급등세 계속 이어가고 있죠. 전고점 뚫어내면서 21%대 급등세 7,39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 HRS, 오르비텍, 에노테크 같은 종목도 코스닥에서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잠시 보시죠. G7이 우크라이나에 38조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전반적인 오름세가 나타났죠. 자, 보시다시피 거래소에서 현대건설기계나 수산중공업, 다스코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 확인됐고요. 특히 코스닥에서 우린 PTS 8%대 급등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리엠스나 서영탄메탈, 흥국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가 연출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선물 9월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0.74% 오르는 모습이었죠. 318.95포인트 지납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경 확인해 보시죠.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이 1,900계약 정도 뚜렷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특징적이죠.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파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